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전작권 문제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전작권 그 얘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회복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나는 전작권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 지금 한미 연합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비록 콜비 미국 국방차관이 신에시슨 라인을 끄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는 한국군이 전적으로 대응을 하고 핵전쟁만 벌어지면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대중국 지피 역할을 하는 초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전략을 수정한다. 역할을 바꾸겠다. 뭐 이래서 지금 여기 28,500명 있는 거 이번에도 미국 하원에서 다시 결의를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신반의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스트라이크 여단, 화력 여단 1개 정도 그리고 여단 2개에다가 공군 한 3개 정도만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이런 말이 바깥에서 관측가들로부터 나온다면 그건 실제로 어떤 병력 이동 징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군사령부나 적어도 군단사령부 정도의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상황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보를 어디서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가령 우리 북한의 그 동정 동향 이게 정보 있잖아요. 북한이 예컨대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 언제 핵무기를 지상으로 끄집어 올렸을지 모른다. 이런 모든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협조를 받습니다. 네.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네. 그건 우리가 획득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정보 얻는 체제를 제대로 갖추려면 군에서 참모들 1분 참모가 정보 참모잖아요. 2분이 작전 참모. 그런데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면요. 과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앞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까. 나는 어제 그 10월 1일 날 계룡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군들 뒤에 쫙 세워놓고 옆에 그 할 말은 아닙니다만 군을 전혀 모르는 방위병 출신 그 문민 국방부 장관을 함께 대동을 하고 거수경례를 착 받는 그 거수경례 손모양을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데 전작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회수라고 표현을 회복이라 참 회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그 전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동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한미연합 사령부가 공동 행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미군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이 돼가 있고 우리는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부사령관 또 대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앞으로 콜비 차관은 앞으로 그 중장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암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800명 장군들 다 끌어모았잖아요. 거기도 예비역 소령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는데 다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장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한국, 그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을 그리고 아마 그 일본 주일 미군 사령관 앞으로 대장으로 격상될 것이다. 그 태평양 사령관 또 중장으로 표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기라기보다는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말은 미국이 이미 트럼프가 자 전작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 여기에 난 동의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 지금 저는 군사적인 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일감한 느낌은 뭐냐면 역시 좌파는 언어의 유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회복한다. 이 컨셉은 어떤 게 되냐면요. 마치 전작권이 국민의 주권인 우리의 주권이나 광복과 같은 선상에 놓이면서 이거를 정말로 실체를 가리고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도 동시에. 그래서 저는 맞아, 그 얘기를 했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를 항일운동처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환수에서 한 발 더 나갔다고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오히려 결국은 환수에서 한 발 더 후퇴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결국은 예. 이거예요. 이제 전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전시 작전권을 네. 그 한반도 유사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제1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군이 그걸 갖는 게 맞지요. 그걸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그 말을 6글자 한반도 유사시 했지만 말을 바꾸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가 북한군의 공격을 주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핵을 발사할 때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걸 탐지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추적할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요격할 능력이 있느냐. 핵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격이에요. 가령 북한이 핵을 한 발이라도 남쪽을 향해 쏘면은 북한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심이 없으면 핵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권이 있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탐지, 추적, 요격, 반격 이 4가지 핵심 이걸 갖춘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가령 지금까지는 미군한테 도움을 받았다면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하는 데만 34조 9,99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추정이. 그래서 35조 원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임칠균이라는 이 네. 전문연구위원인데 네. 이 아마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 이런 얘기가 없이 대통령이 네. 그냥 전시 작전권만 회복을 하겠다 하니 듣기는 좋죠.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자주국방을 하는가 보다. 그 노무현 때 그런 얘기 이 네, 귀에 네, 네, 못이 박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데자뷰가 있으니까 예. 이제 어른들은 저때 그래 좌파정권 잡으면 저 얘기 또 다시 한번 고장난 추궁기처럼 또 한번 틀어내는군. 하지만 젊은이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는지를 실제로 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 방금 핵 도발을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핵 도발이 아니라도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탄도 미사일의 그 사진 탐지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이제 우리 그 김광일 공이 지적을 하신 대로 한국군이 지금 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자 얼마 전에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일면 헤드라인으로 그걸 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군이 60만이 졸지에 45만으로 지금 줄어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에 35만으로 준다. 지금 복무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군에 통신기가 뭐 이런데 그 숙달된 병력이 필요한 네.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24개월 정도가 돼야만 이 기갑 탱크 부대를 탱크 부대에는 그래도 이 병사들이 제대로 이 탱크를 위치를 시키고 네. 요사이 보준부 합동 훈련하고 나면요 탱크가 나머지 사단에 가 있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숙달된 병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자 이제 35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부가 20만이고 네. 병사는 15만이다.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젊은 친구들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요. 2030이 전부 다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예. 복무기간 빨리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된다. 지금 장정 숫자는 적은데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가령 전작권을 회수하기 전에 뭐 회수란 표현을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회복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능력부터 바로 갖춰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작권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곧장 무장해제화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9.16 군사합의를 두고 문재인은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요. 자기 잘했다고. 네. 근데 나는 문재인과 송영무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한 거다. 전방에 집이 다 박살내버렸죠. 해안초소 다 없애버렸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휴전선 밑에 10km 안에 회전익 비행 금지. 그 말은 아파치 헬기 같은 그런 우리의 군 장비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한이 장사정포를 사전에 괴멸시킬 수 있으려면 아파치 헬기 헬파이어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행기 한 대에 18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 같으면 576발이 동시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 장사정포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데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거의 그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이 서울 시내
한 20발만 떨어져 봐요. 전쟁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전작권 회수 회복 운운하기 전에 제발 우리 능력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뭐 35조가 든다. 35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능력부터 갖춰놓고 전작권 회복 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트럼프는 아마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요, 전 변호사님, 난 겁이 덜컥 나는 게 트럼프라는 분은 워낙 이 럭비공 같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작권 원해 가져가. 이러면 정말 어쩌려고 그러죠? 아니, 실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 많아요. 아니 저도- 내일이라도 네. 트럼프 백악관에서 뭐 국방위난을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가져가세요.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지금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전방에 가면요. 네. 일단 서울을 지키려면 1저지선, 2저지선, 3저지선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중요한 방송이니까 듣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고 얼마가 되는지 모르시죠? 한 50km 안 돼요? 27km입니다. 27km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이야. 그걸 아시면요. 네. 우리 서울을 지키는 이게 서부전선이 굉장히 그 위험해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유로가 44km잖아요. 서울까지가. 예. 판문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조금만 달리면 봐주고 그리고 이 북한이 활이 보이는 곳이에요. 네. 어떡하지? 아, 참 정말.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는 네. 이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경 지역에서의 회전이 금지시킨 게 되게 치명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그건 정말 하셨는데 치명적이에요. 지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안규백 국방장관하고 한번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또 접경 지역에서 훈련 이런 걸 다 이제 중지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아니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을 안 하면 실감이 없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이란 감각을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익힌다. 이런 네.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방장관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통일장관이 부딪히고 있을 때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혹시 통일장관 쪽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가? 왜 국방부 국방의 날 그 기념사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전작권 회복해야 된다느니 그리고 자주국방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실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북한을 두고 북핵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 정동영이 무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미안하지만 북핵을 지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맞아요. 이제 세 나라다. 네. 북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북핵을 동결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동결한다는 말은 북핵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야. 왜 그런가 하면 북핵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정책에 있어서. 네. 근데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재명이 먼저 치고 나가고 또 정동영은 두 개의 나라를 마치 인정을 한 듯한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정확한 워딩이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버렸다. 예.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어느 나라의 뭐 국가 원수급, 총리급, 장관급 입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원전이 어디예요? 정동영 장관이 만든 말입니까 이거? 아마 그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거의 한 100발씩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세계의 그 무기 펠람을 보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나라들의 그 능력을 아마 정동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러시아, 중국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예, 대륙간 탄도탄으로 네. 예, 워싱턴이나 뉴욕에 핵무기를 나눌 수 있다. 이 북한이 주장하잖아요. 네. 그 주장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글쎄요. 그 아직까지 북한이 우주 위로 그 ICBM을 쏘아 올린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재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네. 그 나는 재진입은 그런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증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그래서 재진입할 때는 음속에 20배, 30배 가까운 속도가 발생을 하고 그때는 핵탄두 부분에 플라즈마 현상이 생겨서 이게 흐물흐물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첨단 재질을 갖출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마 30에 해당되는 속도로 재진입할 때 그걸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인데 그것이 북한이 확보를 했느냐 러시아 그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느냐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 기술을 확보했다는 듯이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정 장관은 그걸 이미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까? 통일부 차원에서? 그래서 나는 참 기가 막히는 게 예. 지금 아마 정동영은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ICBM 쏘아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적게 올라가면 3,000km, 많이 올라가면 6,000km 올라갑니다. 네. 지구 지름만큼 올라가요. 예. 그게 공을 딱 이 지구라고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네.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뭐 지구에 살짝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도의 그 기술이 없으면 재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재진입할 때 핵탄두를 그도 유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 한 가지 저는 이제 국민들 뇌리 속에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그게 이제 북중러일 텐데 그러면은 북중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국민들 머릿속에 북중내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우리 통일부 장관이 드디어 이제 공식화하는구나 뭐 이런 효과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북중러와 한미일 이 대치 국면이 지금의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트럼프가 하여튼 우리나라에 최근에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유럽에 너희들 국방비 예산에 GDP의 5%까지 늘려고 막 공갈 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 EU가 늘리겠습니다. 돈 늘리면 이제 무기를 사야 되는데 네.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데 네. 아니 우리는 여기에 우리 전투기를 원래 유럽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뭐 K9 자주포 그리고 탱커 이거 한국이 잘 만들어 한국이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국 좋은 일을 엄청나게 시킨 셈인데 실제 우리 방산 산업이 지금 세계에서 원투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에 삼성 테크윈하고 하나하고 다 합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돼가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참 반갑기도 반갑고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트럼프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근데 우리도 이제 국방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건데 나는 이재명이 올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제발 이 병사들 복무 기간을 요구할 때 따라도 이 진보 좌파 정권 때 하십시오. 24개월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기술병들은 한 3년 추가로 근무하면서 대기업 대졸 초봉 평균 임금만큼 줘라. 그리고 예컨대 기술병으로 있다가 5년을 이제 그러면 기본 2년에다가 5년 3년 더 근무해서 5년 전역하잖아요. 그럼 3년치 군 가산점을 줘서 원하는 그 취업을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소방청, 경찰청 이런데 최우선 취업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젊은 애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쟁하고 애들 나